자, 이제 4단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수학 2가 크게 파트 1, 파트 2, 파트 3로 이렇게 3개로 나뉘어지는데, 이제 첫 번째 큰 대단원 자체의 이름이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여기가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렇게 소단원으로 4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내분점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1단원, 그다음 직선의 방정식이 2단원, 원이 3단원. 이 3개의 도형을 이동시키는 게 맨 마지막에 4단원이거든. 그래서 이게 도형의 이동이에요. 그래서 도형을 이동시키는 방법, 요거 여기서 도형에 해당하는 건 점, 직선, 원, 이 3가지만 나와. 그래서 도형을 이동시키는 건 점하고 직선하고 원을 이동시키는 거고, 그럼 이동시키는 방법은 2가지인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 이렇게 2개밖에 없어요. 그럼 곱하기 2니까 잘 생각해봐. 점, 직선, 원이 평행 이동도 할 수 있고 대칭 이동도 할 수 있다면 경우의 수, 이 각각에 대해서 평행 이동, 대칭 이동, 직선 각각에 대해서 평행 이동, 대칭 이동, 원에 대해서 평행 이동, 대칭 이동, 몇 가지? 6가지지. 6가지만 배우면 끝난다 이거야. 별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요게 끝나고 나면 뒤에가 이제 집합, 명제, 그 다음에 부등식의 영역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하지 않을 겁니다. 요번 방학 때 그 이번에 8월 중순까지 하는 그 특강 연강 기간 안에서는 못 하고요. 따로 빼서 할 거고, 그 뒤에 있는 여기가 더 중요하거든. 여기가 함수. 뭐 함수 내용 이론에다가 플러스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거 나오거든. 근데 함수 여기를 좀 다룰 거야.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여기 위주로 다룰 거고, 아마 꽉 채워서 다뤄야 여기 파트 3를 다 하지 않을까 싶거든. 그리고 8월 15일 날이 금요일이야. 그래서 그날은 쉬는 날이거든. 8월 15일이 금요일이고, 우리 연강은 다음 주까지만 해. 8월 8일 금요일까지 3교시 하는 거, 3교시 하는 거는 8월 8일까지 해서 사실상 다음 주 하나, 둘, 세 개만 하면 끝나거든. 그래서 3번 정도만 하면 이제 끝나는데, 요 3번 안에 최대한 요거를 해보도록 할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거 수요일, 이거 금요일, 뭐 이런 식으로 최대한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복습을 좀 해야 되겠지? 종합으로. 그래서 거기 월수 하면은 8월 15일 날 금요일 날 쉰다. 쉬고 다음 주 그 8월 달에 진행하는데, 그 끝나고 나서 우리가 집합, 명제, 부등식 여기를 8월 15일 이후에 쉬고 와서 조금 가볍게 이렇게 진행을 한 2주 정도 하면은 8월 말까지 해서 공수 2가 가볍게 끝난다. 가벼운 내용 정도만, 필수 유형 정도만 끝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 그래서 9월부터는 내신 대비를 바로 시작하면서, 9월부터 도형이거든. 그래서 내신 대비를 시작하면서 이때 8월 15일 날은 수업이 없지만, 요때 전에 내신 대비 교재를, 내신 대비용 제가 교재를 좀 드릴 거거든요. 그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지금 중2- 개념 선행하는 거, 개념 강의 지금 찍고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요 쉬는 날, 요때 내신 대비를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되겠고, 그 전까지는 지금 공통수학 2에 집중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9월 달에는 한 타임 정도는 공수 2 복습, 문제풀이하고 한 타임 정도는 내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 알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할게. 자, 그러면 이제 도형의 이동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 자, 여기서 도형의 이동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도형은 점이야, 점. 점 하나, 두 번째 직선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원 하나.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 이동하는 방법이 2가지라고 했는데, 평행 이동, 대칭 이동. 그래서 요 과정은 점에 관해서는 이거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에 이미 했어요. 이 점을 이동시키는 거. 자, 첫 번째 A는 평행 이동하는 거. 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칭 이동하는 거. 자, 평행 이동, 점의 평행 이동하는 거는 그냥 옆으로 이동시키면 되는 거야.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 x, y라는 것을 화살표를 이렇게 주는데, 화살표를 주는 거는 보통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화살표의 의미는 나중에 가면 이동시켜라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평행 이동시키라는 얘기나 뭐 이동의 의미도 있고 함수의 의미도 있어요. 대응시키는 거. 그래서 이 화살표는 이동 또는 함수인데 자세히 보면 그냥 바로 알 수가 있어. 그럼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이렇게 된다고 치면 점의 좌표 x, y로 돼 있는 애를 오른쪽으로 x축 방향으로 a만큼, 여기는 이제 x축 방향으로 a만큼이니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x축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이동하라 라는 거고, y축 방향으로 플러스 b만큼 이동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야. 못하는 사람은 없어. 그럼 사실상 너네한테는 지금 저게 뭐 그게 막 어려운 개념은 아닐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근데 대칭 이동은 많이 까먹어서 못하더라고 잘. x, y. 자, 근데 얘는 대칭 이동한다고 치면은 세 가지가 있거든, 종류가. 잘 정리해. 첫 번째, x축 대칭. 그 다음, y축 대칭. 그 다음, 원점 대칭. 이렇게 해서 대칭성은 크게 세 개를 배우거든, 중학교 때 배운 거.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1사분면 위에 점이 있다고 치면 x, y가 있다고 쳐보자. 그래서 내가 이 점의 좌표를 만약에 p라고 가정하면 이게 p야. 그럼 얘는 x축 대칭하는 순간 x축이 이거잖아, 이거. x축. x축에 대해서 접어라 라는 뜻이야. 대칭시키라는 건 접으라는 거지. 그러면 이걸 접으면 얘가 어디로 오겠냐 그러면 얘가 물감이 여기로 찍힐 거 아니야, 여기.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칭 시켰다 그러면 점 위에다가 이렇게 따옴표를 좀 하거든요. 그러면 요거 P-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X 좌표는 그대로 똑같이 있어요. 근데 위에 있던 게 아래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는 그대로 가되 여기에 뭐가? 부호만 마이너스를 얹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X축 대칭 시킨다 그러면 위에 있던 게 아래로 가거나 아래에 있던 게 위로 간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바뀌냐 그러면 Y의 반대에 Y의 부호만 바뀌어요. 부호 반대로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되겠다. 여기서 Y의 부호가 서로 반대로 되어 있죠. X는 그대로예요. X축 대칭하라고 했으면 X좌표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야. 당연한 얘기지. 다음 두 번째, Y축 대칭시켜라. 그러면 Y축에 대해서 접으라는 얘기니까 Y축이 어디냐 그러면 여기가 Y축이거든. 그럼 Y축에 대해서 접어라 그러면 얘가 이리로 가겠지.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는 뜻이잖아. 그럼 여기서 P-는 이번엔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X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변하겠죠.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Y는 아까 그대로 높이는 똑같죠. 이해를 하면서 필기해. 다음. 그럼 Y축 대칭은 대칭시키는 순간 오른쪽에 있던 게 왼쪽으로 오거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누구의 부호가 바뀐다? X의 부호가 바뀐다. 그래서 X의 부호가 반대로 된다라는 거죠. X의 부호가 반대로 된다. 그러면 누구의 부호는 그대로, 누구의 좌표 그대로, Y 좌표는 그대로. 이거 중학교 1학년 단원이지? 자,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라고 했거든? 여기 하나만 더 그릴게. 똑같은 거. P가 여기 있어.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라고 했는데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라는 얘기는 이 원점이 중점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원점이 가운데 있으라는 뜻이야. 원점이 여기잖아요. 0,0. 이게 가운데 있으려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지. 그래야 여기에 가운데 얘가 중점이 될 거 아니겠어? 이렇게. 그러면 움직여진 P-는 뭐가 되겠냐라고 물어보면 둘이 더해서 가운데 0이 나오려면 얘의 반대 부호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그래야 마이너스 x와 x에 더한 다음 나누기 2한 게 중점 0,0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원점 대칭이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 x와 y의 부호 둘 다 바꾸는 거야. 둘 다 반대로 바꾸는 거지.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건 얘를 원점 대칭하면 여기에 찍힌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 봐야 아는 거긴 한데 근데 이제 원점 대칭을 이 1번과 2번을 섞어서 표현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해봐. 지금 얘를 처음에 x축 대칭 시켜볼래? 얘를 x축 대칭 시키면 어떻게 돼? 여기로 내려오지. 그럼 이 P-는 뭐가 되는 거야? x, 뭐가 되지? 마이너스 y가 되지. 이해했어? x축에 대해서 접었잖아. 안 되죠? 얘를 위에서 접었잖아. 그러면 y의 부호가 바뀌었지. 근데 이 상태에서 멈추지 말고 또 가봐. 여기 x축 대칭을 해봐. 그러면 얘가 처음에 x축 대칭을 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속 콤보로 y축 대칭을 또 같이 해본 거지.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가 바뀌니까 x의 부호 또 똑같이 바뀌었잖아. 아, 그러니까 원점 대칭은 x, y의 부호가 둘 다 반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로 x축 대칭과 플러스 y축 대칭으로 끊어서 갈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된다. x축 대칭과 y축 대칭으로 연속 동작으로 끊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걸 왜 알려주냐면 잘 들어봐. 점이 하나 있을 때는 원점 대칭하는 거 문제 없어. 얘들아 봐봐. 여기 있는 점이 하나 있어. 예를 들어 마이너스 2,3이 있어. 이거 원점 대칭하면 어디 오게? 라고 하면은 얘가 일로 오겠지 당연히. 그림상으로 이거 너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 이게 2, 마이너스 3 이거 바로 구할 수 있잖아. 그치? 더해서 0 나오게. 근데 이게 점이 한두 개가 아니야. 이렇게 돼. 반비례 그래프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원점 대칭을 바로 그리겠어? 이거 언제 이거 해가지고 이거 언제 이거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때는 원점 대칭이라고?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여기다 옮길 생각하지 말고 얘를 일단 뒤집어. 누구에 대해서? x축 대칭 뒤집어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x축 대칭 뒤집었지. 그 다음 다시 y축에 대해서 뒤집어봐. 바로 왔지. 이해가지? 왜 이걸 끊어서 가라는지 알겠어? 점이 하나일 때는 원점 대칭 점을 못 잡는 사람이 없다고. 근데 이제 이 점이 여러 개가 모여서 만든 이 그래프를 갖다가 원점 대칭 시켜라. 그러면 이 모든 점들이 다 y축 대칭 한번, x축 대칭 한번, y축 대칭 한번 해버리면 얘가 금방 1초, 2초 하면서 사이에 이게 그래프가 바로 여기로 온다. 이러라고 내가 알려준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원점 대칭이라는 것은 x축 대칭에다가 y축 대칭까지 콤보로 끊어서 두 개의 연속 동작으로 통해서 우리는 구할 수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이게 중학교 1학년 1학기 복습이야. 고등과정이 아니야. 무슨 말 알겠지?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동시켜라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평행이동이야. 뭔가를 평행이동하라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뭐 이런 얘기를 방향성을 담아서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x축으로 오른 플러스 5만큼 가세요, x축으로 2만큼 가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다 방향성이라고. 뭐 풀 건 딱히 없어. 해볼까? 1번 문제 풀어봐.
됐지? 못한 사람이 어딨어 이게. 이 기호를 해석해라고 했잖아. 이 좌표에서 x좌표 얘가 마이너스 1만큼 가라고 했으니까 x좌표에다가 마이너스 1 해주면 얼마야? 2가 되는 거고 y좌표에다가 3 더하라고 했으므로 여기다 3 더하면 얼마지? 4. 이거 음수자로 어렵겠어. 맞지? 별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답은 2,4가 되겠죠. 1번. 됐습니까? 네, 오른쪽에 비슷한 문제를 넣어놨으니까 집에 가서 하시고요. 자, 뒤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우니까 이제 3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가 둘이 그 비슷한 문제 쌍둥이 유형인데 실제 오른쪽에 있는 4번 문제가 실제 기출 문제야. 그래서 기출 문제를 우리가 현장에서 풀어보도록 하자. 4번 문제 시작해봐. 됐죠? 자, 해볼까요? X축 방향으로 움직이라는 건 뭐죠? X좌표에다가 이거 추가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라고 쓸까요? A 빼기 2분의 1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Y축으로 이만큼 이동하라는 얘기는 A제곱 플러스 2를 해달라는 얘기죠. 그냥 여기다 플러스 2 해달라는 얘기잖아. Y좌표에다가. 근데 이 점이 누구 위에 있다? 이거 위에 있대잖아. 점이 직선 위에 있다 뭐예요? 대입. 그럼 x좌표에다가 4를 곱하면 y좌표가 된다는 얘기니까 x좌표가 이거죠. 여기다 4 곱하면 뭐가 된다? 왼쪽에 요 y좌표가 된다. 이거 풀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 풀면 a제곱 플러스 2는 4a 빼기 2가 돼서 왼쪽 넘어갈게.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어디서 많이 보던 거지? 완전 제곱식. a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 따라서 a는 얼마 된다? 2. 되셨나요? 기출문제. 자, 채점하시고요. 4번의 정답은 2였습니다. 5번이죠. 이거 못할 사람은 없다고 봐요. 다음. 이제 5번, 6번인데요. 5번, 6번. 자, 해보실까요? 시작. 지금 화장실 좀. 네. 됐죠? 이게 오늘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현재 이 점을 이렇게 이동시키라고 했죠? 그럼 이 x좌표에다가 a를 더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5에다가 a라는 걸 더해서 1이 나왔다면 그 a는 뭘까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또 y에다가
지금 3을 뺐대요. y에다가 3을 뺐대. 그럼 y 좌표에다 3 빼봐. 3을 빼주라고. 그럼 b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되겠지. 루트는 상관없을 거야. 그럼 a, b 둘이 곱하면 얼마죠? 4가 됩니다. 자, 5번 문제는 풀었을 테고 6번 아직 덜 푼 사람이 있다면 빨리 풀어보세요. 풀어보세요. 자, 이거 가겠습니다. 이 점이 이렇게 움직여진다잖아. 그럼 마이너스 3에서 2로 가려면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해야 돼? 플러스 5만큼. 그 다음 y축으로는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하라는 거잖아. 사실 이 AB를 구할 필요조차 없는 게 어떻게 이동하는지가 이미 나와 있어. x축으로 얼마만큼, y축 얼마만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좌표에서 똑같이 이거 이동하듯이 똑같이 이동해서 결과가 0,0이 되라는 거야. 그럼 x좌표에다가 5를 더해서 0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5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5를 빼서 0이 됐다 하면 여기 뭐가 되겠어? 여기 되겠죠? 별거 없죠? 네. 6번의 정답은 5번. 다음 뒷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8번 뭐 집에 가서 좀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너무 쉽기 때문에 지금 고1 때 낸다고 치면은 뭐 굳이 말하자면 한 9번 정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1, 2, 3, 4, 5, 6, 7, 8은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못하는 사람이 좀 이상하고요. 그 9번, 10번에 이제 이런 정도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자 9번 한번 해보시죠. 자, 볼까요? 9번 문제 보시죠. 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지금 요거의 2배가 된다고 했거든? 근데 평행이동 하라고 했으니까 시키는 대로 좀 해보자. 2에서 m만큼 평행이동하면 2 플러스 m이 될 거고 1에서 마이너스 3을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아까 원래 길이 있잖아. 원래 길이 생각해보면 원래 길이가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였어? 라고 물어보면 루트 0,0에서 2,1이니까 2의 제곱 1 더하면 얼마? 5가 돼야 되겠지. 그럼 원래 원점으로부터 A까지 거리는 루트 5면 얘가 2배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 2루트 5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 바깥에 있는 거 집어넣으면 얼마야? 루트 20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 그 원점으로부터 거리니까 0,0은 따질 게 없으니까 얘 제곱 한 다음에 루트 붙이면 얘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따라서 루트 2 플러스 m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했더니 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제곱하면 얼마야? 4D.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돼? 16이 돼야 되겠지. 그럼 얘가 16이 되려면 2 플러스 m은 뭐가 돼야 되겠니? 4 아니면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지. 그럼 그때 만약 이 케이스라면 m 값은 2가 되는 거고 요 케이스라면 m은 뭐가 돼?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겠지.
그때 양수 m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야? 2가 되겠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집에 와서 좀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직선의 이동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점의 이동은 거의 잘 안 나오고요. 직선의 평행 이동, 직선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 메인이야. 공통수학의 메인, 공수2의 메인은 직선의 평행 이동, 직선의 대칭 이동, 원의 평행 이동, 원의 대칭 이동. 자, 이제 11번부터가 제대로 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직선 중에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기울기가 있는 직선, 1차 함수죠.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나요? y는 ax. 자, 얘를 갖다가 x축으로 평행이동을 해달래. 그럼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라고 했고,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플러스 p를 x에다 더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y는 a의 x 자리에다가 플러스 p만큼 더하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p만큼 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할게. 앞에 봐. 점은 봐봐. 점의 이동은 왜 쉽냐면, 니네가 항상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여기 있어. 여기서 이동을 하래. 그럼 앞으로 3칸 가라가면 그냥 이 출발점의 입장에서 니네가 주인공이 돼서 앞으로 3칸 가는 거거든. 이렇게. 근데 직선이 왜 어렵냐면, 이게 p만큼 이동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3발자국 다시 원래대로 빼줘야 원래 상태가 돌아온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말 알겠어? 시작점이 예를 들어서 1,2가 있어. 그러면 자, 오른쪽으로 x축으로 3칸 옮겨봐. 그리고 y축으로 2칸 옮겨봐 라고 하잖아. 그럼 이게 왜 단순하고 쉬우냐? 이게 왜 중1 때 나오냐? 1에다가 그냥 3 더하면 되는 거고 2에다가 더하기 2 하면 된다는 뜻이야. 이거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 근데 이거는 왜 쉽냐면 얘 입장에서 그냥 가면 되거든, 이렇게. 근데 식은 뭐냐면 y는 fx라고 하는 어떤 식이 있어. 그럼 여기서 x축으로 만약에 3만큼 가라고 하잖아. 또 y축으로 2만큼 가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다가 fx 플러스 3 하면 틀린다고, 이게. 왜냐면 이 식의 입장에서 보면 직선도 어떤 식이잖아. 식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3만큼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야? 3만큼 빼줘야 된다는 거야. 결과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가니? 아니, 여기에 1을 넣어서 아까 전에 1,2가 여기 있었다고 치면 원래 여기 1,2가 여기 있었잖아, 그치? 1,2. 근데 이동시키면 지금 현재 어디 있어, 지금? 이거 그대로 이동시키면 얘 x좌표 어디 있냐? 4지. 그러면 여기다 4를 집어넣어야 4 빼기 3을 해야 원래 좌표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1이 된다는 뜻이야. 거꾸로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결과의 입장에서 원래대로 가려면 얼마만큼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느냐? p만큼 왔어? 여기 p만큼 왔잖아. 그럼 나는 여기 있다는 얘기는 p만큼 돌아가야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쓴 거라고, 이게. 그래서 애들이 헷갈려 하는 거야. 점처럼 똑같이 p 넣는다고 해서 x 플러스 p 넣으면 안 된다고. 반대야. 이게 어려워? 그럼 그냥 외워. 어쩔 수 없지. 왜 플러스 p를 하지 않느냐? 이 모든 점들이 하나하나만 하면 문제가 없지만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치면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면 얘네들은 3칸 앞으로 가야 P만큼 앞으로 가야 원래 모습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Y도 마찬가지야. Y축으로 Q만큼 이동했다 그러잖아.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플러스 Q만큼 이동했으니까 원래 자리로 가려면 원래 지금 있는 자리에서 Q만큼 내려가야 원래 자리로 간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Y는 뭐라고 썼죠? A에 X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렇게 썼던 거지. Y는 꼴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 그래서 직선은 평행이동하라 그러면 얼마만큼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하라? 그럼 식에다가 x 플러스 2가 아니라 x 마이너스 2를 써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거 이미 했어요. 어디서? 2차 함수 할 때 했잖아요. y는 ax제곱. 자,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해 보세요. 그 다음에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해 보세요. 자, 이거 표준형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y는 a 한 다음에 어떻게 써야 돼? x p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플러스 p가 아니라 마이너스 p라고. p만큼 원래대로 돌아가야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지. 원래 y 빼기 q인데 우리는 y는으로 고칠 거기 때문에 y는 뭐가 되는 거야? a의 x 빼기 p 마이너스 q가 이쪽으로 이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던 거지. 이게 2차 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 꼭지점의 y좌표가 됐던 거지. 평행이동. 우리가 하던 거 이미 했던 거야. 직선이 1차 함수기 때문에 1차 함수 하듯이 그냥 해버리면 된다는 뜻이죠. 이게 뭐죠? 평행이동입니다. 직선의 평행이동 이미 배웠어요. 1차 함수 그래프 할 때 그 다음에 2차 함수 할 때 이미 배웠어요. 그럼 해볼까요? 11번 정리하자면 뭐야? 직선의 평행이동은 P만큼 평행이동하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한다고?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P가 아니라 X 마이너스 P를 넣고 Y 자리에다가 Y 플러스 Q가 아니라 Y 마이너스 Q를 집어넣어. 한번 해볼까? 11번 시작해봐. 다 했니? 별거 없지. 단순 계산이야. 해볼까? x축으로 n만큼 이동하라고 했어. 그럼 여기 x자리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 괄호 한 다음에 x 빼기 m 이렇게 해줘야 돼. 아무것도 안 써주면 부호는 플러스니까 이거의 반대 부호인 마이너스 m을 x자리에 넣어줘야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y축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하라고 했어. 그럼 y 자리에다가 해야 되니까 y 자리는 항상 집어넣을 때 괄호 쳐주고 마이너스, y 자리에다가 플러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 이렇게 해달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원래 있던 k-1은 그대로 써줄게. 이거 정리하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거든. 정리해볼까? 요거 kx 그 다음에 마이너스 km이지. km 그 다음에 이거 뭐지? 마이너스 y야. 이거 하면 얼마야? 플러스 3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거든. 자, 이거 정리하면 얘가 된다고 했는데 모양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y가 여기도 있네. 그럼 그대로 그냥 매칭만 시켜주면 된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x 앞에 개수가 지금 얼마죠? 2죠. 그럼 얘도 뭐예요? 2겠죠? 그럼 k는 바로 나왔네요. 2라고. k가 2래. k가 2야 여기. 이것도 2야. 그러면 3 더하기 2는 5, 5 빼기 1은 4니까 4 빼기 2m이 뭐가 돼야 된다? 플러스 1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2m 자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3이 돼야 되겠지? m은 얼마? 2분의 3. 그래서 k는 2였고 m은 2분의 3이었으니 둘이 곱하면 얼마 나온다? 3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단순 계산이야. 넘어갈게. 13, 14번도 집에서 연습을 좀 해보시고. 자, 이제 15번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번 벨트 하나 치시고요. 어려워서가 아니라 중요해서. 자, 15번. 자, x, y가 x 플러스 a, y 마이너스 2a로 이동하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원래 있던 y는 2x 빼기 3이 y는 2x 빼기 5로 옮겨진대. 해볼까? 자, 물어볼게. 이건 뭐의 평행이동이니? 점의 평행이동이지. 있는 그대로 읽으면 돼. 얘는 점이 여기서 1로 이동한다는 거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다는 얘기야? 플러스 a만큼 평행 이동한다는 얘기고,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는 거냐? 마이너스 2a라고. 식이랑 달라. 직선은 반대로 식을 넣어주지만 점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해주시면 돼. 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이걸 똑같이 이렇게 이동하는 식에 대해서 x축으로 플러스 a만큼 이동한다고 해서 또 y축으로 마이너스 2a만큼 이동한다고 해서 y 자리에다가 y 빼기 2a 써면 돼, 안 돼? 다시 플러스 2. 이건 점이라고. 점은 있는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 거지만 x축으로 플러스 a만큼 이동하라고 하면 여기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a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반대보로 써줘야 돼 이거. 그 다음 빼기 3. 그 다음에 y 자리에 지금 y축으로 마이너스 2a만큼 이동하라고 했잖아. 그 y 자리에 y 빼기 2a 쓰면 안 되고 y에 플러스 2a를 써줘야 된다. 반대보호를 써줘야 된다 이 말이야. 됐지? 따라서 y는 어떻게 되겠냐라고 정리해보면 y는 어떻게 정리되겠어? y는 2x 빼기 2a 빼기 3 여기 2a까지 넘어와봐. 마이너스 2a. 그럼 여기 이 부분 여기가 그 자체로 뭐가 돼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요거 계산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이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5. 맞죠?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a는 2분의 1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부터가 점의 평행이동, 이건 직선의 평행이동,
이건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되고 얘는 반대로 하셔야 돼. 식 옮길 때. 이건 해보고 가자. 16번 해봐. 됐지? 자, 해볼게. 점의 평행이동이죠?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a만큼 이동하라는 뜻이고 얘를 y축으로 마이너스 3a만큼 이동하라고 우리는 받아들였어. 그렇지만 이 직선에다가 집어넣을 때는 이거 그대로 넣으면 안 된다고요. 여기 x자리에다 뭐 넣어가고 x 플러스 2a 넣어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y자리에 y 빼기 3a가 아니라 y 플러스 3a로 반대로 바꿔서 넣어줘야 된다고 했어. 얘는 2 빼기 3 이렇게 컬러로 쓴 이유 알겠지? x 자리에다 넣는 거고 y 자리에다 넣는다고 했을 때 어떤 자리를 변화시킬 때는 반드시 괄호를 써가지고 이동시키도록 한다.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거 정리 좀 해볼까? y는 얼마가 되죠? 2x 플러스 4a 빼기 3a 빼기 3a죠. 여기까지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 8 돼야 되는 거지. 그럼 a 빼기 3이 8이니까 a는 얼마? 11 이렇게. 아시겠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 계산 기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7, 18번은 집에 가서 연습해 보시고요. 19번 별표. 이제 원의 평행 이동입니다. 자,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자, 여기서는 이런 얘기 좀 해볼게요. 원의 평행이동 관련해서는 결론부터 얘기하고 쓰고 나서 설명할게. 중심좌표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만 알면 우리는 원의 평행이동은 끝난다 라고 보시면 돼. 봐봐. 원이 이렇게 있어.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얘를 사이즈를 크게 하거나 축소하는 게 아니야. 그냥 옆으로 밀고 위로 밀고 아래로 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원의 사이즈가 변하지 않지. 그럼 사이즈가 변하지 않는다는 게 원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게 누구지? 반지름이지. 맞지? 반지름만 변하지 않으면 사이즈는 안 변하잖아. 그러면 이제 원이 있으면 이 원의 중심좌표는 원래 원점에 있었다고 치면 0,0이 있었다 치면 얘를 내가 평행이동을 한다고 치면은 얘 사이즈는 변하지 않는다. 그럼 만약에 여기 사이즈가 이게 3이다. 그러면 여기 사이즈도 그냥 똑같이 3이지 당연히. 왜? 얘를 잡아 늘리고 줄인 게 아니라 옆으로 민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원의 평행이동에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절대 사이즈가 변하지 않는다. 원의 사이즈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을 좀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반지름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뜻이지. 반지름의 길이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뭘로 볼 거냐라고 하면은 중심 좌표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만 알면 된다고. 그럼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올라간다고 치면 얘가 A, B만큼 이동했다고 치면 얘 뭐가 되겠어? 그러면 A, B가 되겠지. 그치? 왜? 원을 어떻게 정의했지? 어떤 중심으로부터 한 바퀴 돌리는 거라고 했잖아 이렇게. 그럼 중심만 딱 확정되면 반지름만 돌리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중심 좌표만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지만 알면 그냥 여기서 돌려버리면 돼. 반지름 3을 그냥 돌리면 된다. 그래서 원 위의 점을 다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얘를 갖다가 여기서 1로 보내고 얘도 이렇게 보내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원 위의 점을 왜 일일이 다 보내냐고. 얘에서 얘로 보내면 거기서 한 바퀴 삥 돌리면 되거든. 그래서 중심 좌표가 어디에서 어디로 변했는지 그것만 아시면 된다라는 거야. 두 가지만 기억해. 원의 평행 이동은 사이즈가 불변이다. 즉 반지름 그램 변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 중심 좌표가 어디서 어디로만 이동했는지만 알면 나는 어디서 얼마만큼 이동해야 될지 알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19번 문제 풀어보세요. 직선이랑 똑같이 마이너스 A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죠. 이건 점의 이동이에요. 원의 평행 이동은 점의 이동입니다. 식의 이동이 아니에요. 주의하세요. 자, 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의 평행 이동은 중심의 평행 이동이기 때문에 점의 평행 이동으로 생각하셔야 돼. 이것도 막 여기다가 막 x 마이너스 a 막 이런 거 넣고 x 플러스 a 넣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중심 얼마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지. 이 중심이 어디로 갔는지만 보면 된다고. 이해가지? 3,0요. 얘가 얼마만큼 갔어? 이 중심 얼마야? 3,0이지. 그럼 x좌표 1에서 3으로 얼마만큼 이동해야 되는 거야? 플러스 2. 플러스 2만큼 이동해야 되는 거지. 네. 그럼 얘가 플러스 2만큼 이동한 건데 여기서 얘가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지? 네. 그럼 마이너스 a가 플러스 2가 돼야 되니까 a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렇게. 간단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0으로 평행 이동했다면 y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2만큼. 그럼 또 마이너스 2가 또 뭐, 마이너스 b가 또 뭐였겠어? 플러스 2였으니까 b는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a, b 둘이 곱하라고 해서 a, b가 둘이가 똑같잖아. 4. 그러면 답은 4가 되겠지. 무슨 말 알겠지? 이거 막 식에다가 넣고 전개해서 해체하고 막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원의 중심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만 알면, 이 중심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만 알면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다. 별거 없어요. 자, 그러면 21번 문제 풀어보시죠. 딱 오늘은 24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라서 절반은 다음 시간에 좀 더 하도록 하죠.
있나요? 제가 원의 평행 이동에서 기억해야 될 체크 포인트가 몇 가지라고 했죠? 두 가지.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가 뭐예요? 반지름. 집중 안 해? 집중하자. 원의 평행 이동에서 체크해야 될 내용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원의 사이즈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이 여기서 1로 간다고 했을 때 반지름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대로. 두 번째, 원이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냐고 물어보면 이만큼이라고 얘기하려면 중심이 여기서 이만큼 이동했다. 이만큼 이동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이 문제 보세요.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냐고 묻는 거예요, 이게? 아니요. 아니죠. 그냥 이동하면 겹쳐질 수 있냐라는 얘기는 사이즈가 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반지름이 그럼 가능. 반지름만 체크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반지름 얼마죠? 1. 1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반지름이 늘어나거나 줄면 안 됩니다. 자, 반지름 체크해 볼게요. 중심좌표 얼마죠? 1,0. 1,0이에요. 그러면 제곱하면 1 빼기 상수항이 없어요. 0. 그럼 그게 r제곱이니까 r은 얼마죠? 1. 그러면 반지름이 1이면 원래 그대로잖아. 맞아요. 그럼 이동시키면 변할 수 있지. 겹쳐질 수 있지. 한 번 더 갈게요. 자, 이거 보세요. 중심좌표 얼마죠? 1,1. 1,1이죠. 그럼 제곱하면 2인데 2에서 1 빼면 뭐가 되죠? 1. 반지름 제곱이니까 반지름 제곱은 1이잖아. 그럼 반지름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그럼 겹쳐질 수 있지. 그 다음 요거는 해볼까요? 마이너스 2,1이죠. 제곱하면 얼마죠? 5. 4 더하기 1 빼기 상수항 얼마? 2라고. 그럼 이게 얼마지? 3이 되겠지. R이 루트 4. 왜? 얘 제곱하면 4, 1 R이 루트. 빼기 상수항 하면 얼마가 되죠? r제곱이 되죠? 그럼 r제곱이 3이니까 r은 뭐예요? 루트 3이죠. 왜 r이 변하죠? 왜? 왜 반지름이 변하죠? 그러면 겹칠 수가 없죠. 이해 가셨습니까? 라스트 마지막 뒷장 23번 시작. 됐죠? 딱 보고 평행이동인지 확인 먼저 해볼게요. 맞아요? 네. 맞죠? 반지름이 변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원의 평행이동은 뭐만 체크하라고요? 중심 좌표가 어떻게 변했는지만 체크하라고. 1,1. 얘가 1,2야. 그럼 얘가 1,2에서 마이너스 3,0으로 이동하는 평행이동을 하라는 거지. 그러면 점의 이동이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냐? 그러면 마이너스 4만큼이고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냐? 마이너스 2만큼. 근데 이거 직선에다 넣을 때는 조심하라고 했지.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이니까 여기다 x 마이너스 4 쓰면 안 되고 x 플러스 4로 써줘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자리에다가 y 빼기 있으면 안 되고 y 플러스 2를 써달라고 했지. 이렇게. 그럼 이걸 고치면 얘가 된대잖아. 그럼 자, 이거 정리해보자. 2x 그 다음에 더하기 8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플러스 3은 0이니까 예쁘게 고쳐보면 2x 빼기 y 6 더하기 3이니까 얼마야? 9. 이렇게 그러면 앞에 있는 개수들을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9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답은 10. 이해하셨죠? 자,
자, 오늘 숙제는 24번까지 오늘 나간 그거 24번까지 남은 옆에 문제들 다 풀어오시겠고 그 다음에 50문제짜리 드렸을 겁니다. 그것도 누적이에요. 그래서 클릭 나오셔야 되는 분들은 내일 10시 반부터 6시 사이에 나오셔서 그거 50문제와 그 다음에 오늘 틀린 거 질문하고 가도록 하세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자유시간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안 오시면 안 되고 반드시 오셔서 빨리 끝내고 가든 중간에 와서 하든 어쨌든 해갖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은 거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아무 말 없이 안 오시겠다 오지 마세요. 계속 그렇게 점수가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나왔다니까